안녕하세요.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전 세계가 요즘은 너무 시끄럽고 살기 어렵죠?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나아지는 날이 곧 돌아올 거예요.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재미나게 살아보도록 해요. 주말에 짧은 휴가를 갔다가 아들이 스노우보드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켰는데 너무 재미나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앞으로 쭉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다고 하네요. 이젠 시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. 그래서 장비 가격은 얼마나 하나 보러 왔다가 구매를 해버렸답니다. 물론 제일 싼 것들 위주로. 저희는 비싼 장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. 누가 보면 우리 지금 스노우보드 타러 가는 사람들인 줄 알겠다? 저나 남편이나 25년 전 정도 전에 스노우보드를 한 번씩 각자 탔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다들 왕초짜들이랍니다. 보드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는 우리 남편, 유튜브 보며 장비를 세팅을 하고 있답니다. 유튜브에선 다 가르쳐 주잖아요. 시즌은 4월 중순까지. 지금 시즌 패스 사기는 좀 늦었고 4번 리프트 타는 걸로 한 사람당 160불씩 해서 480불에 구입. 스노우보드에 부츠, 장갑 등등 1,500불, 총 2,000불 정도 쓴 것 같네요. 매번 장비 빌리고 리프트 티켓 사는 돈이 거의 장비 구매하는 가격과 비슷하겠더라고요. 물론 비싸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는 조건에서. 장비 빌리느라 긴 줄 서지 않아도 되고요. 계속 크는 아들이야 내년에 부츠와 보드를 새로 사야겠지만 우리는 더 클 일이 없으니까 이게 더 절약하는 거겠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보드 타러 왔답니다. 시즌 끝나기 전 4번을 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 한답니다. 저번 주에 왔을 때는 날씨가 정말 따뜻했거든요. 45화씨 정도니까 7도 정도. 오늘은 29화씨. 와, 마이너스 1.6 나오네요. 너무 춥네요. 아니, 아이들은 한 번 레슨하면 다들 저렇게 타나요? 와우, 잘하는데. 네, 저는 걸음마부터 배우고 있답니다. 엄마 이거 못 빼. 오케이. You're stuck. Oh, there you go. Yeah, sweetie. 이렇게 두 발이 보드 하나에 묶여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. 가고 싶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 간다는데 제 손가락과 제 보드는 그 룰을 따를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. Good job, sweetie. 와, 아들은 한 번만에 프로가 됐네. 지금 아들은 저 때보다 훨씬 잘 탄답니다. 오. 아우. 나 가르쳐 주겠다며 서지도 못해? 아이고, 저런.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저를 가르쳐 주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 남편이랍니다. 좀 보여줘봐 실력을. 아무래도 남편한테 배우긴 틀린 것 같죠? 넘어지며 스스로 터득해봐야겠어요. 자꾸 엉덩방아 찌는 엄마가 안타까웠는지 아들이 와서 살짝 코치를 해주네요. 저번에 솔핑하던 것처럼 자꾸 무릎을 구부리게 되더라고요.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 했는데
저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. 넘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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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넘어져도 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. 저번에 서핑할 때는 넘어져도 물에 빠지니 아프진 않았는데 스노우보드는 넘어지면 엉덩이가 너무 아프네요. 아들과 남편은 리프트를 타고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네요. 저는 아직 리프트를 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에나 도전해 보려고요. 그럼 저는 여전히 초보 코스에서 혼자 타냐고요? 보드 들고 내려오는 사람들 방해 안 되게 끝에 쪽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답니다. 부츠가 걷기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운동도 되고 나쁘진 않네요. 중간 정도 걸어 올라와서 아들과 남편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답니다. 저기 아들이 보이네요. 예전에 스노우보드 타러 왔을 때도 이 리프트를 타지 못해 그 한 번이 마지막이 되었던 건데 계속 걸어 올라갈 순 없으니 언젠간 도전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죠? 같이 타려고. 엄마 완전 broken. 샌드위치 크니. 응, 거기도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. 이런 곳에 나와서 먹으면 당연히 비싼 건 알지만 샌드위치 2개, 고구마 튀김, 요거트, 펩시까지 90불 정도 나왔다네요.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보온통에 뜨거운 물 담고 사발면 가져와서 먹으려고요. 주차장이 아주 가까워서 걷는 수고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. 또 이런 추운 곳에 와서는 샌드위치보다는 라면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라면 가져왔답니다. 주차장에 왔는데 여기저기 대마초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. 대마초가 합법이 되기 전에는 담배 냄새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젠 대마초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요. 예전에는 이런 냄새가 나면 근처에 스컹크 로드킬 당했나 보다. 며칠 됐네? 아 며칠 안 됐네?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한테서 스컹크 냄새가 난답니다. 대마초가 합법인 캘리포니아도 군인들에겐 불법이어서 저희 남편은 대마초를 못한답니다. 이 사발면이 코스코에 있기에 샀는데 맛이 우리가 아는 그 맛이 아닌 거예요. 왜 맛을 변형을 시키는지 오리지널 맛도 외국인들한테 잘 통할 것 같은데. 그래서 떡볶이 먹을 때 사리 넣고 남겨놓은 신라면 스프 가져왔답니다. 이러면 이게 신라면이지 뭐. 인스턴트 커피까지. 아, 이게 항상 그리운 나의 나라 한국의 감성 아닌가요? 비싼 돈 주고 먹는 샌드위치보다 날이 추워 뜨거운 물에도 면이 잘 안 퍼지는데도 역시 라면이죠. 이렇게 한바탕 라면 먹고 오늘은 저번에 비해 어떤지 살짝 한번 보실까요? 조금 타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무서워서 지레짐작 알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스탑하는 걸 먼저 배우면 속도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 스탑하는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했답니다. 이제 무릎도 펴고 곧잘 하죠? 내 나이 52세. 이제는 뼈 보호해야 하는 나이인데 웬 스노우보드냐? 뼈 부러질라? 아니요.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 청춘처럼 도전하며 살아봐요. 나이는 숫자일 뿐인데 뭐. 물론 젊은 피처럼 저런 몸놀림은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년들도 마지막 피 좀 끓여보자고요. 점프하는 거 연습하고 싶어서. 이제 폼 좀 나지 않나요? 2번 만에 넘어지는 것도 엉덩이 아프지 않게 기술적으로 잘 넘어진답니다. 잘했어. 타보자. 다들 타는데 뭔 일이 나겠어? 네, 그래서 리프트도 도전을 했답니다.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리프트나 곤돌라, 놀이기구 같은 곳에 내 몸을 맡겨 높은 곳에 둥둥 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었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비행기는 괜찮다는 거. 이것도 고소공포증에 해당이 되나?
그래서 25년 전에도 이 리프트를 못할 것 같아 스노우보드를 포기를 했던 건데 뒤늦게 스노우보드의 재미를 느낄 줄 알았다라면 그때 포기하지 말걸. 이 스노우보드는 저번에 했던 서핑과는 또 다르네요. 두 발이 보드에 묶여있는 것도 다르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포즈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산과 바다인 것도 다르고 제가 아마 이 리프트 타기에 도전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즐기는 스포츠 주짓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주짓수를 접하고 좀 많이 용감해졌다고 해야 할까? 전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얼떨결에 주짓수 토너먼트에 나가 금메달 따고 두 번째 경기에 나갔을 때 패닉 어택이 왔었어요. 나는 괜찮아. 저도 괜찮아. 이기면 뭐 더 좋지만 그런데 그건 나만의 자만심이었던 것 같아요. 어쩌면 내 마음은 지기가 싫었던 거 아닌가? 경기가 시작돼 매트에 올라가기 전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흐르면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영혼이 빠져나간달까? 그래서 한 번은 경기 후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답니다. 이런 현상을 몇 번 겪다 보니 주위에서는 그냥 경기를 하지 마. 네 몸과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뭐하러 자꾸 경기를 해? 라는 사람들과 너 스스로를 믿고 극복해봐 라고 응원해주는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. 그래,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한 거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지 도전해보자.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극복을 하였답니다. 뭐 아직도 경기 전 떨리긴 해요. 근데 뭐 나만 떨리나?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떤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전부터 무서워하던 리프트에도 이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너무 수다가 길었나요? 어때요? 저도 남편도 첫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보이나요? 이제 시즌이 끝나기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번 정도는 더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내년 시즌 패스를 미리 살 수 있는 걸 알아냈는데 군인들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. 완전 공짜나 마찬가지더라고요. 우리 세 사람에서 600불 정도로 벌써 구매를 해버렸답니다. 시즌은 11월 말 정도 아마 땡스기빙 윅쯤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내년에는 저 꼬마같이 프로처럼 타는 모습 상상이라도 해보며 이번 시즌은 이렇게 끝을 내야겠네요. 아니 시즌 끝나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눈은 왜 계속 내리는 건지 이러다가 스키장 여름 내내 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요즘은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맞긴 하나 봐요. 지금 이곳에 눈이 내린다는 건 산 밑은 거의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건데 지금 4월에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건 아주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. 산 밑인 제가 사는 이곳은 이렇게 유채꽃이 활짝 피었답니다. 꽃과 나무가 많은 곳이라서 보통 2월부터 알러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번 연도는 비가 많이 내려 아직은 고생을 안 하고 있네요. 이대로 알러지 없이 지나갔으면 좋으련만. 다들 알러지 조심,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재미아줌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